안녕하세요. 네, 미국 공부 시간 오후 5시 한 반 조금 넘었을 거예요. 8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뛰어 올라오는 길을 찍고 있어요. 매번 똑같은 길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 뛰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산길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찍던 곳이랑 다를 거예요. 제가 뛰어오는 길이고, 이걸 10분 안에 이제 통과를 하면은 다음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뭐 길리아드가 조금 바이오텍에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마린도 물을 많이 먹었고요. 바이오마린 같은 경우는 급락했죠. 아무래도 걔는 좀 작은 회사니까. 길리아드하고 갈라파고스하고 그 류마토이즈, 루마티즘 약을 이제 같이 공동기업 파트너십으로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승인받으면 뭐 100밀리언인가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CRA를 받았어요. 보통 이게 승인 거절이 나오면은 완전 끝난 건 아니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CRA를 받으면은 한 1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길리아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 데이터까지 모든 투자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데이터들이요. 그 갈라파고스 유럽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승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로시에서 옮겨온 다니엘 오데이의 첫 작품이었죠. 근데 보기 좋게 물 먹었습니다. 거의 99.1% 정도 승인 확률로 다들 봤어요. 근데 왜 실패했고 CRA를 받아가지고 좀 오늘 주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리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IV에 집중된, 원래 걔는 태상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잠든 사의 월급 버는 미국 주식 투자, 거기서 이 회사에 대해 좀 조사해서 역사부터 어떻게 창립되고 커오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좀 리서치를 해서 책에 적어 넣었거든요. 공동지필하면서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길리아드는 태생부터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HIV, 이제 에이즈라고 하죠. 보통 이제 HIV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공동적으로 볼 때. 그 중에 특정 그런 환자군을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에이즈 환자라고. HIV 이 포트폴리오에 집중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면은 이 간 쪽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거의 그냥 HIV를 보면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는데, 다른 회사들처럼 뭐 에피처럼 아예 엘러건을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금 흐름 갖고 오거나 포트폴리오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조그만 회사를 인수하긴 했어요. 최근에 47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카이트라는 회사 인수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는 방식이 되게 영리하게 잘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회사하고 그냥 포트폴리오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 프로그램을 파트너십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마일스톤 돈 주고, 이게 뭐 2상 가면 뭐 어떻게 얼마 주고, 3상 가면 얼마 주고, 그리고 승인 받으면 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도 탱고지약하고도 뭐 기존 5개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뭐 15개인가 뭐 20개로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150밀리언, 되게 돈 조금 지어주는 거야, 마일스톤으로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뭐 20밀리언씩 추가, 뭐 프로그램도 한 개 승인 받으면 뭐 얼마씩 주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15개인가 20개인데 아무튼 총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6빌리언이요 15개 6빌리언. 오히려 길리아드 같은 경우 이 바이오텍들이 자기 제약을 개발하는데 거의 막 10년씩 걸리거든요. 이런 걸 줄여주는 뭐 이런 뭐 회사들이 그런 AI 이용해서, 특정 회사긴 합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단축시켜 주긴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거 보면은 뭐 47 인수했죠. 이것도 한 5빌리언 50억 달러 줬나? 뭐 그리고 뭐 여러 개, 한 3-4개 회사 또 뭐 파트너십 맺고 뭐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줄 건지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보면 길리아드는 당장 내년 안에 파산하기 힘들다. 파산만 안 하면은 뭐 버티면은 언젠가 기회는 오거든요. 물론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기회비용으로 따지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또 두 번째 얘기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라클 이 틱톡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뭐 단어가 사용이 조금 그래요. 아주 멋진 멋진 녀석이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잘 핸들링을 할 거야. 그리고 오라클 CEO를 오너라고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오너면 100% 다 가져야 되는데, 오라클은 퍼블릭 컴퍼니라서 오너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어가 참 이제는 참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리고 오늘 홈디포 매출 역대급 찍었죠. 아, 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홈디포 오늘 매출 역대급 찍었죠. 이게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여행 가고 그런 거 안 하고 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홈 임프루브먼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뭐 화장실에 타일을 다 뜯어가지고 바꾼다던가, 심심하니까 돈도 있고 뭐 그러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뒤에 데크 있죠, 나무덱, 그런 패티오 이런 거 뭐 다시 뭐 가구를 산다던가, 아니 소파를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변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뭐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거의 20% 상승했어요. 거의 뭐 역대급 매출이죠. 근데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아, 이 매출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게 모든 회사 전망에 대해서 거짓말 없어요. 아, 지금 이렇고 나중에 꼭 뚜껑 까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탕 발림 소리 안 해요. 진짜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거 영상을 가만 보세요. 제가 토마토랑 고추 키우다가 깻잎까지 늘렸잖아요. 그럼 이거 흙 어디서 사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화분을 어디서 사겠어요? 흙 사다가도 비료도 사야 돼요. 비료 어디서 사겠어요? 네, 뭐 코스코도 팔겠지만 홈디포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규격에 내가 필요한 집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홈디포 주가는 당연히 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소매 판매가 3달째 상승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뭐 월마트라든가 홈디포 이제 CEO들이 언급을 하죠. 아, 이제 600불 그거 이제 안 와가지고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 600불 받는 거나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홈디포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실직을 당했어요. 근데 무슨 집 고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뭐 카페트를 뜯어가지고 새 카페트로 가래요. 나 지금 일 안 해가지고 이 600불이 7월 말에는 끝나는데. 그러니까 와이칼라들, 직장에서 영향을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거다. 이 와이칼라들 대학 대부분 졸업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여유 자금이 생겨요? 물론 요번에 1200불 받은 것도 있고, 뭐 600불이든 뭐 차등 지급이 됐어요. 뭐 1000불이든 돈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홈디포 가가지고 이런 홈 뭐 집 깔끔하게 쓰고, 왜냐면 집에서 이제 시간도 많고 앞으로 시간을 많이 버릴 것 같으니까 집을 좋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9월까지 3월부터 6개월 9월까지 6개월간 학자금 상환 연장을 해줬어요. 제가 이거 4월인가 이거 계속 한 여러 번 유튜브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 한 달에 보통 미국 애들이 400불 정도 평균 학자금을 갚아요. 근데 이 400불에다가 6을 곱해봐요. 그러면 2400불이요. 그리고 모기지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안 낼 수도 있게 뭐 노력만 하면 가능했어요. 물론 리파이낸스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집값 뭐 한 1000불 낸다고 쳐요. 그럼 한 달에 1500에서 2000불이란 돈이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 밥 먹으러도 못 나가. 그럼 뭐예요? 집 이제 카페트 바꾸고 변기 신상 나온 거로 갈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홈디포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3월부터 4월부터 막 토마토 키우고, 그러면 미국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정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대신에 정원 갖고 오면 눈이 즐겁지만 입이 즐겁기 위해서 고추랑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고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얘기할 게 이거예요. 홈디포 매출이 잘 나오는 걸 보면은 앞으로 백신이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와이칼라들은 별로 피해를 안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직을 했으면은 무슨 카페트를 갈아요. 지금 600불 받고 있고 뭐 그 400불 정도 평균 그 실직 수당 같은 거 받고 있으면 일주일에 1000불씩 들어왔어요. 7월달까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모아서 저축을 해야지. 내가 만약 실직했으면 무슨 카페트를 갈고 무슨 신상 변기통을 갈고 무슨 나무를 뭐 세핑 뭐 신상 뭐 튼튼한 참나무로 갈고 이렇게 하겠어요. 홈디포 못 가요. 그러니까 홈디포의 매출은 대부분 요번에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여유가 학자금 상환 유예와 그리고 모기지 대출 유예 1년 해주는 걸로 인해서 좀 더 여유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이 바이러스만 잠재우거나 백신만 나온다면 충분히 살아날 잠재 여력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직을 하면은 집에 카페트 갈고 그 변기통 갈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왜 CEO가 이 매출이 계속 지속될지 조금 의문을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흙을 샀어요. 홈디포에서. 그래가지고 흙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상 흙이 나왔대. 한 달 뒤에 아니면 3달 뒤에 흙 좀 바꿔줄까?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료를 샀어요. 비료는 기본적으로 질소랑 인산이랑 칼륨이거든요.
NPK. 근데 이건데, 아, 요번에 새로운 비료가 나가지고, 이거 넣으면은 고추가 원래 2개 열릴 게 3개가 열린데, 그럼 비료를 신상으로 사볼까? 안 그러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 변기 요번에 새로 신상으로 갈았어요. 야, 3개월 뒤에 신상 나왔어. 변기 갈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한번 갈면은 몇 년 이거 계속 쓰는 거다. 그리고 쇼파 샀어요. 그 다음에, 야, 요번에 뭐 신상 패브릭으로 한, 그런 뭐 쇼파가 나왔대. 그러면 쇼파 한번 갈아야지 3개월 뒤에.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카페트도 한번 갈고, 야, 요번에 신상 카페트가 부들부들한 게 나왔대. 6개월 뒤에 갈고. 안 그러거든요. 한번 쓰면 몇 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홈디포가 매출이 다음에는 크게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지금보다 매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CEO도 그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눴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지만 설명을 하려면은 그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뭐 아마존은 성장주로 하고, 뭐 이런 홈디포를 가치주로 할게요. 이 홈디포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2배 올랐죠. 140불, 뭐 150불 했는데 지금 뭐 280불 됐어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좋았는데 왜 하락할까요? 실적만 좀 오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변기 한 번 갈았다고 3개월 뒤에 변기 또 새 걸로 교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홈디포가 이제 뭐 팬데믹 나고 매출 잘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이건 또 다르게 봐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항상 모든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 날 것 같고, AWS 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증설하고 있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실적 잘 나면 당연히 잘 나겠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죠. 홈디포는 요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 근데 떨어져. 왜? 성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냥 뭐 속된 말로 하면 거의 뭐 설거지 하러 들어가는 거다. 남이 다 먹고 남은 이제 접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가 이런 걸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왜 공원 와가지고 이 조깅하게, 공원이, 네, 여기 파크죠. 여기 트레일 와가지고 조깅을 하고 했어요. 쇳덩이 들었다 놨다 안 하고요. 이게 그전에는 운동할 때도 없었고, 운동을 저는 맨날 일주일에 3번씩은 최소 하거든요. 근데 공원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깅하러 온 게 공원 열자마자 온 거거든요. 여기 파크가요. 그러면 그걸 봐야죠. 미국 사람들 이제 파크에 많이 가나 보다.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도 하는 얘기도, 요번에 카페트 뜯었다. 요번에 뭐 엑스트라 벅스, 뭐 돈 좀 들어와서, 뭐 카페트 갈고, 그리고 뭐 홈데크 나무 갈고, 뭐 그런 거죠. 패티오라고 하죠. 그런 나무 같은 거 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홈디포 매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찍은 그 미국 주식 Q&A 영상에도, Q&A 그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놀러가자 섹터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논리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이제 가을이면은 플루가 올 테고, 지금 많은 주들이 비행기 운항편도 축소시키고 있고, 그리고 하와이는 아예 사람 오지 말라고 대놓고 그냥 막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죠. 놀러가자 섹터가 당분간 조금 최악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